조선별난사. 별것도 아닌 일을 억지로 확대시킨 봉산옥사. 봉산옥사는 광해군 4년인 1612년에 벌어진 옥사로 김직재의 옥이라고도 하는데 별것도 아닌 일을 억지로 대형 옥사로 확대시킨 사건입니다. 황해도 봉산에서 김제세라는 사람이 군역 면제를 위해 자신이 전 훈도였다는 문서를 엉터리로 만들어 대낮에 관아 앞에 던졌는데 문제는 너무나도 엉터리여서 쉽게 간파되었습니다. 이에 신율이 김제세를 불러다 증거로 초료장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한 초료장도 엉망이라 동생 김익진을 핑계대었습니다. 신율이 김제세와 김익진을 모두 잡아다 김제세는 7, 8대를 김익진은 10대에 매를 때렸는데 신율이 화적질한 일을 공초하였다고 나중에 광해군에게 고한 것을 보면 신율은 김제세를 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은 두 사람이 장차 큰일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수상한 말을 하면서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김백함을 수괴로 하는 영모 조직에 가담했다고 고변을 하고 그 조직이 팔도에 모두 대장 별장을 둔 거대 조직이라고 밝혔는데 김백함은 신율의 사촌 동서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고변은 당시 봉산 군수가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신율은 이미 선조 28년에 연줄로 벼슬을 얻은 아직 입에 전내나는 어린 자제라고 탄핵당해 채차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선조 30년에도 승무원 저작으로 일하다 근무기강이 엉망이라 파직된 적이 있었고 광해군 1년 때도 임천군수로 있으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파직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모 고변의 신율은 김제세의 동생도 잡아왔고 김제세의 동생은 김백함이 총대장이라는 등 좀 자세히 진술하는데 신율은 영모 고변이니 보고해야 할 것 같다는 유팽석의 말에 진짜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별것도 아닌 내용인지라 황해병사, 황해감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정에 보고했는데 광해군은 즉시 궁궐 수비를 강화하고 추국을 개시 욕사가 시작됩니다. 팔도 대장으로 거론된 김백함은 잡혀와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곤장 14대를 맡고는 마음에 안 들던 50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각도 대장의 이름 등 진술이 따로 놀았지만 김백함, 김직재, 황보신 등은 모두 처형되었는데 이런 식의 진술로 줄줄이 잡혀왔고 광해군은 매일같이 침국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판의금 무사였던 박동량은 옥사에 많은 사람이 연루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대사원이던 이이청과 대북 1세기던 대간들의 탄핵으로 실패한 뒤 판의금 무사 자리를 내놔야 했습니다. 한편 신율은 유팽석에게 유팽석과 비슷한 이름이 나와 곧 체포될 텐데 자기가 말한 대로만 대답하면 풀려나는 건 물론 공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유팽석은 체포되었고 신율이 시킨 대로 말했는데 3년 전 심원사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두 명의 중이 불온한 말을 나누는 걸 들었다며 황혁, 정경세, 정인홍, 김직재, 유연경의 자제 등의 이름을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유연경은 탁소북의 영수, 정인홍은 대북의 영수인지라 서로 물고 뜯던 사이로 원수 같은 둘이 같이 영모를 꾀했다는 헛소리를 광해군은 거의 다 믿어 정인홍 등 확실히 믿는 이들만 빼고 죄다 끌고 오게 했습니다. 결국 황혁은 형장을 맞다 죽었고 정경세는 사탈관직되었고 유팽석은 의금부에 갇혀있다 갑자기 병이 위중해져 광해군이 살려내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이미 늦은 상태라 손도 못 쓰고 죽어버렸습니다. 사건을 물렁하게 대했다고 유공량은 석고 대죄해야 했으며 윤원은 윤두수의 아들이었는데 이 일로 사탈관직까지 당했다가 광해군 6년에 용서받고 경주 부윤에 광해군 9년에 경상감사에 임명됩니다. 무튼 이런 식으로 사건은 커져 많은 사람들이 끌려나오고 고문으로 죽었고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끌려나와 고문당했습니다. 보통 남편과 아버지가 승복하면 처나 첩 등은 국문하지 않고 종으로 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런 것은 없었고 결국 옥사는 7개월에 걸쳐 340명이 체포되고 100개의 가문이 파멸되고서야 종결됩니다. 광해군 일기 중 조본 52권 광해 4년 4월 17일 신사 6번째 기사 1612년명 만력 40년 역적의 아내와 첩에게 형시를 가하여 국문하였던 전례를 따라 신문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역적의 아내와 첩에게 형시를 가하여 국문한 것은 예로부터 줄례가 있으니 물을 만한 사람을 뽑아낸 다음 철저히 형시를 가하여 끝까지 신문하나 하니 추국청이 회개하기를
역적의 아내와 처백의 형실을 가하여 국문하는 일은 조종조에서 혹 영모의 단서를 알아내지 못했을 경우 먼저 절친한 사람들을 국문하여 단서를 캐낸 적이 있었으나 매우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이는 한때 권도에 의한 거조에서 나온 것이므로 뒷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역적의 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이 무려 340여 명이나 되는데도 그들의 아내에게 형신이 미친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성세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국문하는 일이 바야흐로 급박할 때에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지금은 큰 우두머리가 사형에 처해졌고 역적들도 다 죽어서 옥사가 거의 완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두 명의 무식한 부인에게 곤장을 쳐주기더라도 다시 숨겨진 실정을 알아낼 수 없으므로 국문하는 옥사에는 무익하고 사체만 손상될 것입니다. 신들이 시종 굳게 고집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 상께서 제갈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한편 이 옥사가 끝나갈 즈음 한 유생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유연경을 제대로 벌주지 않아서이니 추영하고 존호를 높이고 공신을 책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인홍의 이름도 나왔는데 대관들이 이에 동조해 유연경의 추영, 존호 올리기, 공신 놓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고 결국 모두 받아들여져 유연경과 그 신복들은 부관 능지되고 광해군은 존호를 받았으며 공신도 책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원익, 이항복, 이덕형, 심의수 등 서인과 남인 세력들은 기세가 약화되었고 광해군 측근 세력들이었던 기자헌, 유몽인,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이 옥사를 주도하며 전국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옥사를 주도한 대북은 정치적 사건으로 알려지지 않기 위해 서인과 남인 인물들까지 포함시킨 공신 책봉을 하면서 대북은 절대로 옥사로 통해 서인과 남인을 몰아내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개축 옥사가 터지고 기자헌, 유몽인,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은 영창대군을 지켜내거나 대모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서인과 남인을 몰아내면서 대북이 정권을 독차지하는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거치는 동안에 박홍구, 박승종, 류희분이 이끄는 소북은 옥사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며 대북이 서인과 남인들을 몰아낼 때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위 후반 이이첨이 패모론에 반대한 기자헌과 유몽인을 몰아내고 대신 류희분, 박승종과 같이 정권에 참여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이첨과 같이 삼창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삼창은 광창부원군 이이첨, 문창부원군 류희분, 밀창부원군 박승종인데 이때 공신이 될 때 받은 시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사건이었는데 옥사의 원인이 된 김제세 형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각 도대장의 이름도 엇갈리고 유팽섭은 서로 원수지간인 유연경과 정인홍이 손을 잡고 영모를 꾀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벌렸습니다. 그런데도 기축 옥사보다 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고문으로 죽은 아이의 시체를 나르는 사람 2명이 정열입의 옥사 때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고 연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해군이 진술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린 것인데 이 기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영모 가담자로 불어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것을 광해군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해군의 옥사에서 이 점을 간파했던 기자헌, 이이첨, 유몽인이 이끌었던 대북은 과다하게 반응하며 옥사 정국을 주도 광해군의 신임을 샀습니다.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봉산 옥사는 사건들의 시작으로 이 일을 계기로 허위 고변이 판을 쳤고 그 허위 고변을 계기로 대북은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봉산 옥사 이후로 조선 정치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영의정과 좌의정은 아직까지는 서인, 남인, 소북 등 야당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때 이후로 우의정은 여당인 대북 세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신율은 군수에서 순식간에 1등 공신, 영풍군으로 봉군되어 판서급이 되었지만 그 영화를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광해 5년인 1613년 9월 19일 신율은 아버지 신순일이 혈령으로 있는 강서에 가서 내외의 잔치를 베풀어 부모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차례 돌기 전에 갑자기 도망친 닭이 천막 안으로 날아와 신율의 연회상을 뒤집어버렸고 신율은 얼굴빛이 바뀌어 벌떡 일어나 병풍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자빠져 죽었습니다. 봉산 옥사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양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통쾌해했으며 흉악한 일을 한 업보라 여겼다고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은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정 초본 70권 광해 5년 9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613년명 만력 41년 영풍군 신율의 졸기. 영풍군 신율이 죽었다. 조회를 중지하고 부의를 더해주고 예장하도록 명하였다. 신율이 맨 처음 모옥을 고발하여 시종 그물처럼 얼거되어 평양 이남의 사람들은 모두 그의 해독을 당하였다. 군수에서 순식간에 8좌에 올랐는데 은총과 대우가 매우 융성하였다. 그 아비인 순일이 강서 현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청하여 부모를 뵈러 갔는데 행체가에서 지방을 지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눈을 흘렸다. 강서에 도달하여 내외의 잔치를 베풀어 그 부모를 대접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모였다. 술이 한 차례도 돌기 전에 갑자기 도망친 다익이 천막 안으로 날아들어와 신율이 앉아있던 연회상과 안주 그릇을 박차서 상이 뒤집어졌다. 율은 얼굴빛이 바뀌어 벌떡 일어나 병풍 밖으로 나갔는데 곧 자빠져 죽었다. 양서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흉악한 짓을 한 보답이라고 하였다. 이 옥사로 만들어진 공신들이 평난 공신인데 인조반정 이후 취소되었고 이 사건을 일으킨 신율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20세기 후반의 실체가 알려졌습니다. 골수 서인으로 알려졌던 이항복, 이덕형도 이 옥사에 협조해서 평난 2등 공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충정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한편 형벌을 모면해보겠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김제세는 죽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를 신문한 조정 관료들도 그의 정체를 곧 간파하였습니다. 급기야 광해군 4년 5월 10일 의금부에서 목을 메어 죽으려다 동료 죄수가 알아서 죽지 못하고 계속 신문을 받다가 7월 17일에 철물교 앞길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4월 1일 김제세의 아버지 김국량도 못난 아들 때문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별것도 아닌 일을 억지로 확대시킨 봉산옥사였습니다.